기출 필수 지문과 유사 문제들이 기본서 순서로 각 단원마다 문제로 구성되었고 문제만 풀어도 정리 및 암기가 됩니다. 학원, 기본서, 영상을 이용한 학습하신 후 단원별 합격 테스트를 이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시간 내에 풀어나가는 시간 관리 습관이 길러집니다. 작은 화면에서는 소리 위주로 들으시고 큰 화면에서는 큰 화면을 통해 테스트를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반복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과 유사한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명 이미지나 이해만 반복하지 마시고 시험 지문에 익숙해지는 반복적 암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단원입니다. 투자 현금 흐름의 계산 방법 및 과정, 화폐의 시간가치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의 상쇄관계를 통한 투자에 대한 분석과 효율적 포트폴리오 등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총 40문제 중 계산 문제를 포함한 6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및 기법 단원, 기본, 필수, 암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번. 소득이득이란 부동산의 전형적인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득으로서 임대료 수입, 지대 수입 등을 말한다. 2번. 자본이득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이득으로 투자기간 말의 처분을 통해 발생하는 매매 차익, 양도 차익을 말한다. 3번. 요구 수익률은 투자에 대한 위험으로 인하여 투자자가 대상 부동산의 자본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돼야 할 최소한의 필수 수익률을 말한다. 4번. 기회비용은 여러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였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하여 포기하여야 하는 가치로서 표시한 비용이다. 5번. 요구 수익률에는 시간에 대한 비용인 무위험률과 위험에 대한 비용 보상인 위험할증률이 있다. 6번. 대체 충당금은 부동산 수익이나 가치 상승분에 기여하고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 공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7번. 건물의 감가상각분은 수익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세금 공제 대상이 된다. 8번. 세후현금 수지는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공제하여 구한다. 영업수지의 계산 과정은 세후현금 수지를 구하는 데 있다. 9번. 지분복귀액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투자기간 말에 처분하였을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을 모두 상환하고 자본이득세를 공제한 후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매각 차액이다.
10번. 화폐의 시간 가치란 투자금의 투입 시점과 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현재 시점의 가치와 미래 시점의 가치를 일치시키는 이자율로서 1년 후에 1억 원이라는 액면상의 가치는 현재 시점의 1억 원의 가치보다 작다. 제2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11번. 복리는 지급받을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어 또 이자가 발생하는 개념으로 최초의 투자 금액이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재투자됨을 가정한다. 12번. 자본환원 개수 6가지 중 일시불의 현재 개수는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의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가를 나타낸다. 13번. 자본환원 개수 6가지 중 일시불의 내가 개수는 1원을 이자율 R로 예금하였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한다. 14번. 자본환원 개수 6가지 중 연금의 현가 개수는 매년 1원씩 N년 동안 받게 될 연금을 일시불로 환원한 액수를 구한다. 15번. 자본환원 개수 6가지 중 연금의 내가 개수는 매년 1원씩 받게 될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 적립하였을 때 N년 후에 찾게 되는 금액을 구한다. 16번. 자본환원 개수 6가지 중 저당 상수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 기간마다 상환할 원금과 이자의 합계인 원리금을 구하는 계수이다. 17번. 자본환원 개수 6가지 중 감채기금 개수는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 기간마다 적립하여야 할 금액을 구한다. 18번. 이자율이 상승할수록 감채기금 개수는 작아지고 저당 상수는 커진다. 19번.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란 미래에 예상되는 임대료 수익과 매각대금의 현재 가치가 초기 지분 투자액보다 더 큰지 환원하면 투자 수익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20번. 투자 분석 기법에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현금 흐름 할인법과 전통적인 비할인법이 있다. 제3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21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장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한 현재 가치와 똑같다는 기초로 현재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보다 크다고 보는 것을 화폐의 시간 가치라 한다. 22번.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란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비교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23번. 수년가법은 장래 기대되는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24번. 수년가법의 부동산 투자로부터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투자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수년가의 할인율은 투자 주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25번. 수년가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고 수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며 수년가가 큰 순으로 우선 채택한다. 26번. 내부 수익률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여러 기간의 수익률로서 투자안의 현금 유입의 가치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한다. 27번.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하므로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28번. 내부 수익률은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할인율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29번.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이 채택되고 작으면 기각되며 내부 수익률이 큰 것부터 우선한다. 30번. 일반적으로 투자 판단의 근거로 수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합리적이며 이론적으로 우수하다. 제4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31번. 할인현금 수지분석법 중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재 가치의 합을 말하고 수년가처럼 할인율을 사전에 결정한다. 32번. 수익성지수법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의 합이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결정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하며 수익성 지수가 큰 것부터 우선으로 결정한다. 33번. 수익성 지수는 수년가가 투자 규모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 결정 기준이 된다. 34번. 수년가는 투자의 절대적인 부를 측정하는 지표이고 수익성 지표는 투자 금액 대비 상대적인 수익성, 효율성을 판단하는 지표이다. 35번.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법은 가치합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수익성 지수는 투자 금액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을 비교하여 투자 효율성을 판단한다. 36번. 어림셈법은 어림 잡아서 가늠으로 투자 분석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경험셈법이라고도 하고 주로 소형 부동산 투자에 유용하며 수익률법과 승수법이 있다. 37번. 어림셈법 중 수익률은 그 값이 클수록 투자 타당성이 있고 승수는 그 값이 작을수록 투자의 타당성이 있으며 수익률과 승수는 반대, 역수관계이다. 38번. 지렛대란 타인 자본을 활용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대보 비율이나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39번. 정의 지렛대 효과란 차입저당이 자율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큰 경우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차입이자율 순이다. 40번. 부의 지렛대 효과란 차입저당이자율보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작은 경우로 차입이자율이 제일 크고 총자본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순이다. 제5절, 기본, 필수, 암기입니다. 41번.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때 대보 비율을 높일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고
부의 지렛대 효과에는 자기자본 수익률이 낮아진다. 42번.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때는 대보 비율을 높이더라도 자기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 43번. 정의 지렛대 효과가 존재할 때 대보 기간이 길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아지고 부의 지렛대 효과 때는 대보 기간이 길수록 자기자본 수익률이 더욱 낮아진다. 44번.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존재할 때는 대출의 만기와 관계가 없다. 45번. 순소득 승수법은 부채 서비스액과 세금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못하므로 현대투자이론에서는 단순회수기간법과 현가회수기간법이 더 활용되고 있다. 46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에 담보가치가 융자금 이하로 하락하면 대보 비율은 100%를 넘을 수도 있다. 47번.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 소득이 매기 원리금을 상환하고도 잔여액이 있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대출 가능성이 작다. 48번. 채무불이행이란 유효조 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부채 감당률에는 순영업 소득이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에는 유효조 소득이 적용된다. 49번. 회수기간법은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거나 같으면 투자가 채택되고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길다면 투자가 기각된다. 50번. 회계적이익률은 목표이익률보다 회계적이익률이 크거나 같으면 투자를 채택하고 회계적이익률이 작으면 투자를 기각한다. 제6절 기출문제입니다. 1번. 부동산학에서 이용하는 계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회. 1. 미래가치계수는 현재가치의 역수이다. 2.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는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이다. 3. 감채기금계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을 적립하기 위한 매월 적립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4. 저당상수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시 융자금에 대한 월 불이백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5. 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미상환대출 잔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한다. 키포인트.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와 역수는 감채기금계수이고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의 역수는 저당상수이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투자자 갑은 부동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매년 연말 3천만 원씩을 불입하는 정기 적금에 가입하였다. 이 적금의 이자율이 복리로 10%라면 3년 후 이 적금의 미래가치는 24회. 1. 9,600만 원. 2. 9,650만 원. 3. 9,690만 원. 4. 9,930만 원. 5. 9,950만 원. 키포인트. 연금의 내각계수를 사용 계산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3번. 15년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리 10%로 5천만 원을 융자받은 경우 5년 후 융자잔고를 계산하기 위한 잔금 비율은 14회. 1.
75.67116 나누기 47.06537 2. 47.06537 나누기 75.67116 3. 93.05744 나누기 47.06537 4. 47.06537 나누기 93.05744 5. 75.67116 나누기 93.05744 키포인트 일정 기간 후의 잔금 비율은 저당대부액분의 미상환 저당잔금으로 용자기간분의 잔여기간이다. 답은 5번입니다. 4번 부동산 운영수지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8회 1. 가능 총소득은 단위면적당 추정 임대료의 임대면적을 곱하여 구한 소득이다. 2. 유효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수 실상당액과 불량부채액을 차감하고 기타 수입을 더하여 구한 소득이다. 3. 순영업소득은 우효총소득의 각종 영업의 소득을 더한 소득으로 부동산 운영을 통해 순수하게 귀속되는 영업소득이다. 4. 세전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5. 세후현금 흐름은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키포인트 순영업소득은 우효총소득의 영업경비를 뺀 소득으로 순영업소득이라고도 한다. 답은 3번입니다. 5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소득세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7회 순영업소득 2천만원 대체충당금 300만원 원금상환액 230만원 이자지급액 270만원 감가상각액 180만원 세율 20% 1. 230만원 2. 350만원 3. 370만원 4. 400만원 5. 450만원 키포인트 순영업소득의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지급액과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세율을 곱하면 370만원이다. 원금상환액은 계산하지 않는다. 답은 3번입니다. 6번 어느 회사의 1년 동안의 운영수지이다. 세후현금 수지는 25회 가능총소득 4,800만원 공실 가능총소득의 5% 영업소득세율 연 20% 원금상환액 200만원 이자비용 800만원 영업경비 240만원 감가상각비 200만원 1. 2,496만원 2. 2,656만원 3. 2,696만원 4. 2,856만원 5. 2,896만원 키포인트 순영업소득을 구해 영업소득세를 구하고 알고 보기 1에 대입하여 구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문제를 푼 후 시도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7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6회 1.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은 경우에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2.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은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대보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안의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4. 총소득 승수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5.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매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포인트, 부동산 투자 분석기법 중에서 어림세법은 장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고 그 값을 비교하여 투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부동산 투자에 관련한 재무 비율과 승수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6회. 1.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순소득 승수가 총소득 승수보다 크다. 2.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전현금 수지 승수가 세후 승수보다 크다. 3.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4. 담보 인정 비율을 통해서 투자자가 재물의 버리지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5.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할 수 있다. 키포인트,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 답은 2번입니다. 9번. 다음 부동산 투자안에 관한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은 28회. 1. 2년 6개월 2. 3년 3. 3년 6개월 4. 4년 5. 4년 6개월 키포인트 1기에서 3기 수년금 흐름으로 7천만 원이 회수되고 4기의 중간 지점에서 회수되므로 3년 6개월이 단순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이다. 답은 3번입니다. 10번.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안을 수년제 가치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22회. 1. B, C, A, D 2. B, C, D 3. A, C, B, D 4. A, C, D, B 5. C, B, D 키포인트. 내년의 현금 유입을 금년의 현금 지출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채택한다. 답은 2번입니다.